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33분입니다. 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오늘 아침에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근데 하여튼 지금도 별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낮에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고요. 리플도 좀 못 따라드렸어요. 장중에 뭐 시장도, 예, 오늘 주식시장도 거의 안 보고 있었고요. 저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좀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글로벌 세력들의 큰 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의 모습이죠. 제가 녹화하는 순간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대나 1%대 후반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장이라든가 좀 몇 가지 그림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이 어떤 변심을 한 건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대부분 이 글로벌 주식 시장은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림들은 좀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급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약간의 지지력 같은 거를 일단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지지력을 바탕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폭락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숏을 추세적으로 먹겠다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반등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시장이 오늘 밤에 조금 전에 이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개파락으로 한 번에 붕괴시키면서 장대 음봉을 뽑았거든요. 이건 뭐다? 이거는 일단 폭락이나 언더슈팅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지라는 걸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아침 한국 시장 때까지만 해도 이 반등의 냄새가 솔솔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국 주식 선물도 여기 있는 S&P 나스닥 이것들도 상승이거나 보합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반등을 할 수 있나, 반등할 것인가, 하락하다가 잠깐 멈추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오늘 갑자기 오늘 한국 장중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이 다 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제 이렇게 폭락으로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적당히 이거는 속임수였고 결과적으로 반등을 할 거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점이고, 이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장 보면서 미국장이 결판을 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언더슈팅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오늘의 코스피 하락, 지금 현재 독일의 하락, 지금 현재 유럽의 하락이 속임수이고 반등을 할 거냐, 요런 점들 같은 경우를, 요런 걸 이제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이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세력들이 고민 중인 것 같다고요. 적당히 한 번쯤 반등할 때가 되긴 됐거든요.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데 폭락으로 지금 현재 어쨌든 모습을 튼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우린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빅스 지수 놓고 좀 설명을 좀 똑같이 좀 드려보자면은, 관점만 좀 달리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빅스 지수가 뭐 22, 24 정도의 어떤 저항을, 단기 저항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보통 이쯤 하면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쯤 하면 이제 통상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갑자기 어떤 강력한 빅스 지수의 매수 세력이 등장해서 갭상승 출발하면서 어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갭으로 확 넘어가서 양봉을 뽑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갑자기 깜짝스러운 뭔가 이 색다른 힘이 하나가 개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밤 미국에서 잘 봐야 된다는 게, 얘가 여기서 이 깜짝 매수 세력 등장한 거를 더 살려서 장대 양봉으로 어마어마하게 마감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음봉 만들면서 이 저항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이거를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가 폭락을 해 있고 지금 현재 유럽이 폭락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이게 여전히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는 점. 페이크일 거냐, 속임수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진짜 이게 진짜 지금 폭락이 진짜여가지고 막 앞으로 엄청난 폭락이 또 이어질 거냐, 그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장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가 매매 능력이 있다, 나 매매 잘하고 클릭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어쨌든 알아서들 잘들 하면 되시는 건데, 나는 솔직히 어떤 추세적인 것,
저처럼 좀 매매를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뭐 한 번 사서 꾸준히 들고 가는 걸 원한다, 그런 스타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쨌든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히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폭락하고 있다가 잠시 하루 이틀 멈춰가지고 여기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갈 거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하면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폭락도 페이크 있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가능성은 세 가지 정도일 겁니다. 몇 거래일 정도 지지했기 때문에 반등할 거냐, 아니면 어마어마한 폭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오늘의 폭락이, 지금의 폭락이 속임수이고 여기서 또 반등을 할 거냐, 한 세 가지 가능성일 텐데, 뭐가 나오든 간에 이 어떤 추세적인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추세적으로 숏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어쨌든 답일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뭐 폭락을 하게 된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오늘 밤에 폭락이 진짜였고 앞으로도 계속 막 3월달처럼, 작년 3월처럼 쏟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뭐 잘하시는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그럼 엄청난 시장의 변동성이 터진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잘못 매매하고 어설프게 들이대다가는 박살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폭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3월달처럼 폭락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제 생각엔 이거는 그냥 이제 숏을 이미 저처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거지,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응은 그거예요. 차라리 이런 폭락의 끝에서 주식을 싸게 매수할 찬스를 기다리는 게, 그거 노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게 베스트 옵션일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적당히 폭락하다 반등한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그죠? 뭐 여러분들 하실 거 없을 거고, 뭐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충분히 기다리자고 했기 때문에, 숏을 보는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딱히 뭐 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서 반등할 거냐 폭락으로 갈 거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야 저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남들은 막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 급해질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좀 이렇게 냉철히 따져보면은 결과적으로 나 매매 잘한다, 아니 그러니까 난 뭐 매매에 자신 없다, 그런데도 돈 벌려고 하면은 그거는 욕심이겠죠. 그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 투자 성향이 저와 같은 분들, 저같이 좀 둔하고 좀 곰처럼 웬만하면 한번 뭔가 매수해놓고 끝을 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지금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음 급할 거 없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이 일단은 큰 폭의 개파락 출발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걸 봐야겠죠. 아직 정한 거 아니에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S&P인데요. S&P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도 4255라는 라인을 아직 뭐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밤에 뭐 폭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4255 이런 자리를 장대 연봉으로 붕괴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어떤 추세적인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 한 번에 붕괴시켜 버리면 거의 뭐 S&P가 뭐 오늘 밤에 3% 4%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이제 그 숏 보시는 분들 별 재미 없어질 수 있어요. 별 재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장중에 지금 보시면 아직 개장 전인데 7시 42분인데 엄청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봐야 여기 있는 어떤 직전 저점들에 대한 지지력들, 이런 것들을 아직 훼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테스트할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길고 짧은 거 지금 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제 진짜 폭락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나스닥이 막 전저점을 깨고 막 나스닥이 막 2% 3% 폭락을 해버린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좀 진짜 약간 좀 작년 3월 미스무리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긴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이 이렇게 했는데 회복 못하면은 생각보다 큰 폭락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금 이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시장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금리나 달러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장중에 1.55를 살짝 넘어갔었죠.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진짜 확실히 금리가 여기 있는 전고점 1.55를 넘느냐 마느냐가,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요. 지금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때 보시면 1.55를 살짝 넘었었죠, 장중에.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많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양봉이지만 뭐 음봉으로 전환되거나 하락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되겠어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이 언더슈팅으로 갈 거냐 반등할 거냐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딱 그런 자리죠.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막 폭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더 폭등할 거예요. 아마 뭐 1% 정도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폭락한다라고 하면요. 근데 일단 뭐 저는 일단 그런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저의 생각일 뿐인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딱 어떤 직전 고점 이런 자리에 딱 걸려 있죠. 전 고점에 딱 걸려 있죠. 여기 직전 고점 자리에 걸려 있으니까 매물대라고요. 이런 매물대 전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합니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 이제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얘가 막 폭등한다? 그러면 어쨌든 얘도 단기적인 어떤 그런 시세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계속 슈팅이 나오거나. 하여튼 뭐 오늘 밤에 그거 결정할 거라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전고점 부근에 있다, 어떤 매물대에 걸려 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아직 방향 정하기 직전이다라는 거, 1.555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것도 그죠? 방금 달러 인덱스 보셨던 것처럼 어떤 직전 저항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방향성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 정도를 살펴봤고요.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뭐 보시다시피 당연히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런 것도 이제 그 일자가 며칠 남지 않았고요. 뭐 그런 점들이,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달러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이런 신흥국이 박살이 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모습 정도 아무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에서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자리는 오늘 요런 거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370까지는 딱히 지지선이 없었는데 어제 385자리에 어떤 약한 지지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보시면 그 지지력을 완전히 뭉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 오늘 밤 분위기 따라서 폭락으로 엄청난 언더슈팅으로 엄청난 풋대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적당히 하다가 반등할 거냐를 결정을 할 건데 조만간. 근데 아무튼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런 흐름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숏을 보는 입장에서요. 385란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오늘 장대 음봉으로 무참히 밟아버렸죠.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별로 너무 좀 힘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일단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또 그리고 제가 그 어제쯤부터 해서 이야기를 드리던 게 볼린저 밴드와의 이격, 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87.95입니다. 근데 종가가 82.4니까 1.45% 정도의 어떤 이격이 벌어졌거든요. 1.45%면은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좀 과해요. 예를 들면 여기 그 비교적 최근을 비교하면 되겠죠. 최근에 선물 440에서 400까지 빠지던 때에 이때 볼린저 밴드 이격도를 보시면 뭐 기껏해야 뭐 1.2% 정도였습니다. 1.2% 정도, 피크에서 1.2% 정도였다고요. 근데 오늘 현재 지금 보시면 이격도가 1.45라는 것은 솔직히 오늘 그 코스피가 좀 굉장히 많이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폭락은 바라지는 않고 빨리 좀 반등해서 이 힘을 좀 빨리 좀 힘을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어쨌든 저의 희망일 뿐이고 반등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 400 부근까지는 반등을 확인하고 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는 여전히 좀 또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일단 여기 보시면 어제는 485 부근이었는데 오늘은 저점이 482, 481 부근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400 부근까지 못 올라오는 400 터치를 못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 400 부근까지도 못 올라오고 400 터치도 못 하는 게 좀 그게 일단 적당한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점이 485 부근이었는데 485에서 400까지는 뭐 터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오늘 381, 뭐 380대까지 갔으면은 그죠? 근데 400까지 터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이제 우리 그림상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뭐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완전 폭락을 하면서 어떤 그 유럽 지금 독일 지수처럼 완전 그렇게 레벨 다운을 하면서 폭락을 할 거냐 아니면 반등할 거냐 그죠? 미국장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한국 시장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봐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게 볼린저 밴드와 이격 이런 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보세요. 선물 400에서 440까지 선물 440에서 400까지 빠지는데 볼린저 밴드 이격이 0.8%, 0.9%, 1% 정도 유지하면서 쭉 갔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1.45%까지 갔거든요. 뭔가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런 점들도 있고요. 또 뭐 옵션 쪽에서 봐도 솔직히 좀 시세들이 좀 과하긴 해요. 옵션 쪽에서도 보시면 좀 시세가 과해요. 이 다음 주 만기주라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 좀 콜옵션들이 좀 지나치게 좀 약간 낙폭과대 느낌이 날 정도로 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옵션은 보통 그래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 나면은 그게 이제 그날 시세에 적합한 그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일부 외가들은 뭐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60%까지 막 죽고 이러거든요. 콜 외가들이. 이건 솔직히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다고 풋옵션들이 막 시세가 초대박이 나냐? 사실 풋옵션들이 그렇게 초대박이 난 건 아닙니다. 사실 풋옵션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가 있는 게 이 정도로 시장이 급락한 것 치고는 사실 풋옵션들 시세가 별로 좋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콜이 좀 너무 많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콜이 좀 너무 많이 죽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인 부분인데 보시면 오늘도 이 보시면 개인들이 이 보시면 풋옵션을 94억이나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풋옵션 환매수인지 뭐 신규 매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작은 액수 아니거든요. 이런 액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많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아서라도 전 솔직히 오늘 밤에 그래서 미국이 폭락은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숏 포지션 이렇게 잘 끌고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폭락을 주면서 시세를 끝낼까?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우리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보면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이 폭락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적당히 버텨주면서 한국도 아무튼 반등에 가까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그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보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최근에 보시면 풋옵션 굉장히 많이 샀어요. 개인이 10월 1일부터 해서 113억 254억 94억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지금 대충 봐도 400억 넘게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액수가 큰 거고 여기 82억도 있네요.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풋옵션 매수가요. 이 정도면 솔직히 시장을 다시 들어 올릴 만한 그 정도 파워가 있는 굉장한 금액이긴 한 거예요. 비슷한 예로 여기 보여드릴 건데 8월 20일 날 400 찍고 나서 420까지 반등했었잖아요. 요때 또 시세 한번 보면 아실 텐데 8월 20일 날 지수가 선물이 400 바닥 딱 찍었을 때 풋옵션 177억 들어왔다고요. 참 신기하죠. 보시면 개인들이 시장이 막 변동성 터지는데 풋옵션 쪽에 막 베팅을 했는지 어쨌는지 보시면 시장이 하락할 때 411에서 400까지 하락을 할 때 개인들이 풋옵션을 한 300억 가까이를 이렇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거의 뭐 270억, 280억 요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요 기간 동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어떤 시장을 턴어라운드 하게 만든 주요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요 요소까지는 좀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이런 게 눈에 띄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엔 그보다 훨씬 많죠, 액수가. 솔직히 이게 뭐 개인들의 완전 뭐 진짜 투기적인 베팅인지 뭔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옵션에 과도하게 시세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옵션의 수급이 이렇게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좀 이제 아무튼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좀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숏을 추격하는 거는 최소한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저의 주장이에요. 혹시나 여기서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숫자들을 보고 우리가 곧버스를 여기서 더 사고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 보고 또 그리고 뭐 RSI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것만 띄워봐도 지금 약간 좀 언더슈팅 끼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거나 반등을 기다리거나, 무슨 뜻이어서 반등을 기다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자신이 있다, 나는 어떤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글쎄요, 주식 매수를 뭐 노려보거나, 뭐 단기 폭락했던 뭐 주식의 반등을 노리겠다, 뭐 이런 전략들이 차라리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아무튼 그거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기존 숏 보유자들은 가만히 그냥 이걸 즐기면 되겠죠. 눈치만 잘 보면서 좀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었고, 코스닥 시장을 사실 봐도 뭐 똑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봐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직전 저점 자리에서 한 번쯤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도 약간 좀 힘을 좀 많이 뽑아냈어요. 힘을 좀 많이 뽑아내서 요즘 결과적으로 또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또 왔어요. 뭐 대략적으로 어디다라고 딱 선을 긋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쪽 부근이 어떤 좀 격전지였죠, 이 부근이. 근데 지금 이 부근까지 내려왔잖아요. 솔직히 물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하락하는 건 솔직히 숏을 보는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충분히 반등을 노리거나 아니면 아예 뭐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은 그 뒤에 차라리 주식 매수를 노리시거나 그런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그죠? 뭐 지금은 뭔가를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아무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 1190원을 돌파한 차겠다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워낙 정식적으로 워낙 정석적으로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 가지고요, 이런 거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190원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보시면은 몇 거래일 동안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 힘에 밀려서 올라갔죠. 1190원을 이렇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안착을 한 겁니다. 뭐 좀 과하니 어쩌니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없이 밑에서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갖고 매물 소화 잘했고, 그리고 힘이 써야 될 자리에서 적당히 힘을 썼고요. 아주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으로 어떤 고점을 그런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90원을 터치하고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90원을 이제 훌쩍 넘어서서 졸업을 했죠. 이제 다음번 레벨은 어디가 될까요? 1190원을 넘었으면은 다음번 라인은 한 1200 한 10원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한 1207원 요 정도에서 어떤 저항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대충 1210원이라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1210원 정도까지는 뭐 딱히 어떤 무거운 저항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마디대는 1210원 정도 부근에 있다라는 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정확하게 하면 뭐 1208원 정도. 예. 근데 아무튼 1210원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208원 정도의 뭐가 하나 있고, 또 그리고 뭐 1218원 뭐 아니면 1220원 요 부분에 또 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라인은 1250원, 1245원 정도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거의 저항이 없죠. 그죠?
잘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 솔직히 원달러 환율만 봐도 저는 오늘 밤에 미국이 적당히 막 바로 폭락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원달러 환율이 이 너무 아무튼 건전하게 가고 있어가지고요. 얘가 너무 힘을 아끼면서 잘 가지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막 이렇게 작년 3월 달처럼 폭등을 해줘야 그래야 뭐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그럴 건데 지금 어쨌든 당장 뭐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힘 아끼면서 잘 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세는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무튼 저의 예상일 뿐이고 오늘 밤 미국의 반응을 좀 보긴 봐야겠죠. 네, 그런 점들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율 라인대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0원 안착했으니까 다음번 저항은 1208원 정도 있고 그리고 1220원 정도에 뭐 하나 있고 그리고 한 1245원 정도에 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뭐 점점점점 다양하게 뭐 몇 개 없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마음들 너무 급해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